윤석열 대통령이 어제도 변론을 직접 하려고 헌법재판소 법정에 출석을 했어요. 그런데 눈길을 끄는 대목이 있었다면서요, 안진용 기자님. 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두 번째 헌법재판소 출석을 했습니다. 네. 이날 김용현 전 장관과 대면을 하고 계엄에 두고 여러 가지 말들이 오갔는데 이날 또 하나 눈길을 끄는 건 다름 아닌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이었습니다. 왜요? 자, 지난 21일에 해서 두 번째 출석이었는데 네. 저 단정한 헤어스타일 그리고 어? 빨간 넥타이에 검은 양복 차림이었습니다. 어허. 굉장히 깔끔한 모습이죠. 그런데 저 머리가 이미 헤어스타일을 하고 온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이에 대해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대체 일반 수용자 중에 어느 누가 재판 출석 전에 미리 머리 손질을 받냐며 황제 출장 스타일링 서비스이자 특혜라는 주장을 내놓은 겁니다. 말끔하게 예. 머리 손질하고 나타났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첫 번째 출석했을 때 제가 헌법재판소 저기 확인을 했더니 아마 이제 그 법무부에서 허락을 해서 그 헌법재판소에 좀 일찍 도착해서 경호처 관리하에서 대기실에서 스타일링을 받은 것으로 법무부에서 그게 어떻게 그런 특혜를 줬는지 예. 제가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리고 수인 번호 같은 경우에도 10번을 받았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명박 등등에 예. 대해서 그 재판정 나올 때는 항상 그 사복을 입었어도 그 번호를 예. 반드시 착용하도록 예. 되어 있고 서울구치소에서도 그것을 재량으로 자기들은 했다고 하는데 그런 예외를 주는 특혜를 왜 줬는지 저는 이해가 할 수 없거든요. 자, 근데 지금 이종근 평론가님, 네네. 뭔가 이 머리를 깔끔하게 애초에 서울구치소에 들어갈 때나 그 공수처에 들어갈 때나 그 관제에서 나와서 체포돼서 그럴 때 모습과 비교하면 좀 깔끔해지고 단정해진 거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일반적으로 지금 구치소에서 독방에서 계속 있다가 이렇게 헌법재판소나 혹은 사법부의 어떤 그런 그 재판정에 나갈 때 네. 구치소에서 아무런 어떤 단정한 어떤 헤어스타일링 받지 않았다면 아마 머리가 저렇게까지 단정하진 않았을 겁니다. 뭐 거의 2대8의 어떤 느낌이 그대로 살아있는 머리 스타일 아닙니까? 진짜 대통령 직무를 할 때 헤어스타일과 진짜 비슷하네요, 진짜. 네, 그렇죠. 뭐 정돈돼 있는 정도 네. 이상으로 지금 헤어 스타일링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법무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쨌든 이게 그 교정행국의 행정의 담당자가 법무부 아닙니까? 대통령 측에서 구치소 측에 협조 요청을 좀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현직 신분이고 또 이제 의전 그리고 또 헌법재판소의 중대성, 헌법재판소의 출석의 어떤 재판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네. 좀 협조해 달라라고 요청을 했고 네. 서울구치소는 당연히 법무부에 이제 이 의견을 이제 물었고 그래서 법무부가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현직 대통령 신분이고 이전 교정시설 내에서 선거와 관련된 그런 피의자가 있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선거 방송 촬영을 했는데 그 후보자 분장을 해줬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특혜라고 보기 어렵다. 송영길 대표 얘기를 하는가 봐요. 네네.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해줬고요. 송영길 대표 맞습니다. 네. 소나무당과 관련돼서 이번에 총선에 나오지 그랬었죠,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수임번호 역시 구치소장의 재량 사항이므로 구치소장이 결정한 것이다라고 법무부는 밝혔습니다. 일단 헤어스타일링을 받았긴 받았다는 거잖아요. 최진봉 교수님, 그러면 이제 보통 이른바 형평성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과거에 전직 대통령, 구치소에 있었던 전직 대통령들과 비교해보면 어때요? 비교해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특혜를 받았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2017년도에 구속수감대 재판에 출석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를 보면요. 네. 재직 때처럼 이른바 올림머리를 하긴 했습니다. 지금 왼쪽 사진인데요. 보시면 것처럼 머리가 깔끔하게 정돈된 느낌은 없어요. 그리고 플라스틱 집게핀이 보였고 잔머리도 흐트러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네. 2018년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공판에 출석할 당시에도 네.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예전에 대통령 시절에 했던 머리 스타일과는 약간 차이가 있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들 같은 경우에는 수임번호가 붙은 수영복 차림으로 법정에 나왔었고요.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도 아까 사진에 잠깐 나왔습니다만 일반 사복을 입긴 했지만 왼쪽 깃에 수임번호 있죠. 수영번호가 붙어 있었습니다. 동그랗게 생긴 동그랗게. 거. 근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은 그것마저도 달지 않고 나와서 특혜 시비가 지금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혜 시비가 나오는 건데 장윤미 변호사님이 법조인이시니까 앞서 이제 법무부도 뭐 헤어스타일링 같은 거는 그 과거 사례도 있고 하니까 이 요청이 왔을 때 이 허가해줬다, 허락해줬다 했는데
수인 번호 같은 거를 안다는 거는 이 부분은 특혜 어떤 네. 거예요? 일단 예외적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직 대통령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복을 하고 출정을 해서 형사재판대에 섰을 때도 수임번호, 왜냐하면 이 수감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을 고스란히 이제 노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었는데요. 아마 이 부분은 딱 떨어지는 규정은 없다라는 거고 하고 이 교도행정 차원에서는 이거는 재량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달아야 된다는 의무 규정은 없다라고는 합니다만 네. 이게 굉장히 좀 이례적인 상황인 거고 네. 사실 두 전직 대통령과의 차이점은 지금은 직무집행은 정지됐지만 현직 대통령 신분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좀 차등성을 둔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아하.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달아야 할 수인 번호가 다른 옷에서 발견됐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담 아나운서 무슨 얘기입니까? 예, 윤 대통령의 입는 이 수의에 수인번호 0010이 써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번호가 붙은 티셔츠가 헌재 근처에서 발견이 됐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일단 어제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 참석했을 때 그 한 남성이 안국역 인근에서 이 티셔츠를 팔고 있었다고 해요. 알아요? 네, 3만 원에 팔고 있었다고 3만 하는데요. 원? 네, 0010 당신과 함께라는 문구가 적혀 있고요.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탄핵 반대 집회에 이제 참여하는 사람들 중에 몇몇 지지자들이 이 티셔츠를 사서 저렇게 어깨에 두르고 다니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럼 이종근 평론가 저걸 굳이 요즘 말로 이제 표현을 해보면 탄핵 반대 굿즈예요. 뭐예요 이게? 그렇죠. 말씀하셨듯이 굿즈라고 할 수 있고 굿즈라고 표현하는 건 그만큼 열혈 지지층이 좀 더 늘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것이 탄핵을 찬성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불편할 수도 있을 거예요. 네. 그런데 이번에 대통령에 관련된 어떤 상품들이 이것만이 아닙니다. 대통령 시절에 왜 그 대통령실에서 시계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뭐 어느 대통령이든 왜 청와대에서 그렇죠, 그렇죠. 청와대 그 이 봉황이 봉황 그려진 그려진, 그 시계가 있는데 사인이 있고 대통령의 원래 윤 대통령의 시계가 그렇게 인기가 별로 없었대요. 뭐 그러니까 인기라는 건 이렇게 선물을 받거나 했을 때 이제 그 중고로 매매를 하는 어떤 가격이 별 차이가 없었고 또 거의 사는 사람이 없었는데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서 자신의 어떤 입장을 강변하는 그런 사이에 이 시계가 4배 가까이 뭐 이제 가격이 더 폭등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지층이 뭐 많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네. 더 열렬하게 지지하고 있다라는 네. 어떤 상황에서 굿즈가 이렇게 잘 팔린다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하. 지금 이제 설 연휴가 내일부터 시작되는데 이번 주말에도 뭐 찬반, 이 탄핵의 찬반 집회가 열린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 옥중 메시지가 나왔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안지용 기자님. 네, 말씀하신 대로 설 연휴를 앞두고 윤 대통령의 옥중 편지가 공개가 됐습니다. 윤 대통령의 SNS를 통해서 공개된 내용을 보면은 설날이 다가오니 국민들 생각이 많이 난다. 설날에 여러분 곁을 지키지 못해 안타깝고 죄송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네. 중요한 거는 지금 옥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서신 발신이 제한됐다는 거죠. 아. 그래서 변호인 구술, 즉 변호인 접견 과정에서 대통령의 이 메시지를 듣고 변호인들이 이 구술 내용을 정리해서 올렸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어쨌든 계속해서 탄핵 심판의 변론은 계속되니까 앞으로 어떤 얘기들이 나올지 따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